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항공호텔 관광경영학과 1, 2학번 졸업생 이용규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후배님들과 이렇게 뜻깊은 만남을 하게 돼서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온라인 쇼핑몰 대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창업하기 직전에는 기아차의 영업사원으로 재직을 했었고 또 대학교 2학년 때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저만의 사업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나이가 30살인데요. 30이라는 나이에 저는 2번의 창업과 1번의 회사 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1, 1학번이고 저는 1, 2학번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은 대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20대를 달려서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은 3명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 또 경영을 하고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일, 또 창업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사렛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만의 사업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열정이 넘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만나게 된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와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했던 대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저를 바라봤던 동기, 선후배 생각은 좀 특이하다 아니면 좀 부럽다 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대단한 부분이 딱히 없거든요. 다만 제가 다른 학생들과 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전과 실행입니다. 실패 때문에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또래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좀 대단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용규는 말만 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좀 시도하고 있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돈이 많고 능력이 출중해서 도전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지는 실패에 대한 또 리스크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컸던 분이라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저의 모습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더 컸고 그러한 이유로 영상을 헤딩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고생들을 했고 수많은 후회들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후배님들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나만의 무언가를 해보고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전했을 때 실패하고 무너졌던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을 도전하며 지금의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를 나누면서 저의 인생의 시행착오와 가치관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좋은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20살 대학생의 삶을 정말 큰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왜 그렇게 대학생활의 로망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2가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입니다.
대학생 방학은 정말 길죠. 지금은 대학 방학이 그릴 정도인데요. 긴 방학이 있는 만큼 여유롭게 쉴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여유가 대학생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20살 대학생이 되면 강의 선택, 시간 선택 등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청소년 시기에 비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학생, 직장인, 사회인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반드시 출근, 등교를 해야만 하고 또 그 시간에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어떤 대학생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넉넉한 시간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과 자유라는 이점을 통해 여러분은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자유를 잘 이용하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으니 시간과 자유의 넉넉함이 있었겠죠. 저 또한 때론 알바를 하기도 하고 때론 과제를 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즌이 지나면 여유가 생기게 됐죠. 이때 무엇을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여유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은 욕심이 커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스쿠터 한 대를 할부로 사게 됩니다. 물론 사고라는 위험이 클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빼면 유지비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비보다 저렴했고 시간을 아껴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과감하게 그리고 부모님 몰래 저의 첫 이동 수단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스쿠터를 이용해서 편하게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학할 당시에는 여행사 경영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은 조성구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여행지를 소개하는 과제가 저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함께 팀이었던 동기와 저의 스쿠터를 이용해서 공주의 명소를 다니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토대로 A급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창업을 했을 때 정신없는 스케줄 속에서 좋은 이동 수단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왜 스쿠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항상 본인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유를 더 풍성히 즐기기 위해 스쿠터 구매를 선택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책임진 것처럼요. 선택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어진 넉넉한 시간과 자유를 이용했던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노영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항상 읽을 책거리를 건네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간 때 읽을 책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전까지 읽은 책이 부끄럽지만 한두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성공자들의 삶을 찾아보니 대부분은 독서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책 읽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항시 갖고 다니지 않으면 책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않더라도 늘 손 가까이에 두고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가방에 두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세상을 주도하는 창업자들은 독서 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님은 창업을 하기 위해 독서광으로 본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분도 항시 가방에 책 2권을 들고 다니고 매주 독서를 1권 이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는 도서 지원 문화 정책도 이분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독서를 가이드해준 교수님이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시간은 노는 데 쓰고 일정 시간은 독서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을 정도로 책이 읽혀지지 않고 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계속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저만의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사업에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결코 컴퓨터가 책을 대체할 수 없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진부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대학생 시간 동안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움을 이용해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 이런 것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책을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의 모양이 그려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활에서 책을 선택했고 그 책이 저의 일과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기회로 사업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학교 생활보다 학교 밖 생활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동기들과 더 놀고 싶어도 제 일 때문에 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토라든지 3+1이라든지 학교와 학과에서 다방면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험하고 쌓아온 게 비즈니스 생태계다 보니 학과에서 창업 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교회,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창업교육센터가 있어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했을 당시에는 창업센터가 없어 학교 밖에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나가야만 했는데 현재는 창업교육센터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 창업 동아리가 아직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비즈니스 공부도 하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플로우를 소개하고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상금은 저희의 회식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쏟고 정성을 담는 건 나를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연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대학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추억이 생기고 있나요? 교내외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스펙을 위한 참여는 안 됩니다. 그보다 성취감을 얻기 위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은 스펙과 실력은 기본이고 스토리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경험을 통해 갖게 된 가치관이 자사의 비전과 인재상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시간을 쏟고 정성을 담아 실력과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담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면 가볍게,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참여하고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생기게 될 겁니다. 관심 분야가 생겼다면 이젠 집중하고 실력을 쌓을 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준비된 모습 없이 처음 창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도 정말 쑥스러운 사업계획서로 다행스럽고 기적적인 1,1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큰일로 생각되어졌는데 막상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려니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도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머를 오기가 생겨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사업 아이템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천안 지역을 보면은 대학이 정말 많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놀거리가 없어 수도권을 이탈하는 문제점을 시장의 기회 포인트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심 속 캠핑장 컨셉의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방법은 각 학교 학생에 다가가 학회 모임을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15년, 16년 초반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유행하는 캠핑 문화, 감성 숙소, 에어비앤비를 보고 있으니 그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출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제가 가진 게스트하우스를 구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 악조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대학생들의 놀이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알 수 없는 문화기획자로 전향하게 됩니다. 문화기획자가 정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놀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 인근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교수님들을 찾아가면서 문화기획을 접하고 페스티벌, 공연, 프로그램 기획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잘 되어서 천안문화센터 그리고 천안시청 수많은 공공기관과 사기업들과 연합을 해서 저만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와 KTNG 상상마당 그 안서동 대학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대학생 페스티벌을 실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서 아일랜드라는 대학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한산 모시축제는 지역 축제라서 굉장히 규모가 큰 축제입니다. 그 축제의 기획 PD로 제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실전에서 사용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업과 관련된 포럼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건 가서 참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배우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창업했을 당시 저는 항상 시험기간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기간 돌이켜보세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기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대학생활 동안 실력을 쌓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을 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어느 날 제가 제 사무실에 쌓인 명함이 너무나도 두둑해서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함을 세어보니 1년 동안 하루에 2-3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관련된 사업에 대표님께 메일을 보내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게 대학생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하다 보니 기적적인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팀원들과 인근 카페를 배회했는데요. 한 건물주가 저희의 열정적인 모습에 기특함을 느껴 본인 건물에 빈층을 사무 공간에 내주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노력했던 건 성공자의 스토리, 성공자의 목표 달성 방법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는 모호하고 우스꽝스러워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세팅한 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10억을 만든다 라는 목표를 정한다고 해봅시다. 목표만 있다면 허무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냥 있는 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다, 투자를 공부를 한다, 월급의 60%는 투자금으로 사용한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일지를 쓴다. 여기서 돈 많이 버는 직업, 투자 공부, 60%의 투자금, 매일 나를 돌아보는 일지, 이게 바로 성과 지표가 됩니다. 성과 지표에 따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투자를 해야 10년간 10억을 버는데 보탬이 될까? 월급의 60%를 투자금액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루하루 나의 일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여 성과 지표에 맞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는 시간을 투영하면 그것은 허무한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나를 다듬어가면 됩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목표 세팅과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방법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말한 예시가 만약에 어렵다면 수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이불을 개라, 방 정리를 해라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 세워보세요. 방 정리를 하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방 정리를 한다 라는 목표를 갖고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라면 첫 번째로 쓸데없는 지저분해 보이는 물품들을 정리한다 라는 성과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은 청소를 한다 라는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청소기를 밀고 그리고 물걸레질을 한다 라는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목표를 따라 여러분들이 언제 이것을 할 건지를 작성하시면 방 정리하는데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나의 상황과 나의 실력에 맞게 목표 세팅을 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되면서 기업들이 바라보는 인재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인재를 유망한 인재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C를 갖춘 인재라고 합니다. 4C는 영어 알파벳 C로 시작되는 단어 4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세 번째 크리티컬 싱킹, 마지막 네 번째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이 중시되는 산업이 바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력을 교정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것, 이전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력과 관점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4C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4C의 인재를 데이터 기반 위에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데이터 기반 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동하여 시너지를 일으키고 비판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기아차에 다닐 당시 고객들이 가진 문제가 보였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반드시 하게 되는 차량 유리 썬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좋은 썬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 차단이 거의 되지 않는 썬팅을 영업사원들이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가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열 차단이 잘 되는 좋은 썬팅을 하고자 하는 소비 욕구가 정말 빠르게 상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비자들은 영업사원에게 썬팅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썬팅의 종류를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영업사원들은 고객 불만을 투덜거리기만 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사람들의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썬팅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 심리에 의해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썬팅이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기반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저희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내일도 같은 고객이랄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내 상품을 보게 되었는지, 왜 내 상품을 샀는지, 소비자가 구매할 당시 가진 기대 심리와 실제 사용 이용 후에 느낀 만족도가 같은지,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표현을 써야 더 고객 친화적인 말이 될지 등을 고객 데이터를 보면서 늘 항상 고민하고 팀원들과 나눕니다. 데이터는 모든 산업에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연료가 됩니다. 호텔, 관광 산업에서도 이는 마찬가지 일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호텔 관광 산업에 쓰이고 있는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어비앤비라든지 국내에서 유명한 데일리 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이러한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솔루션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또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대학생활에서 배우기에는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원하는 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입사가 되면 기업의 인재상에 맞게 재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호시를 갖추는 것과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에 딱 맞는 것은 팀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2차 산업 방식의 분업으로 팀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학년 때는 항상 팀플하는 방식이 너는 발표, 너는 보고서, 너는 자료조사 이렇게 일의 영역을 나누고 언제까지 이거를 완성해서 나한테 넘겨줘 라는 식의 일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4차 산업을 바라보고 4차 산업 속에서 인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몫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봐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갖게 되었는지 등을 다 함께 이해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인재가 바로 기업들이 좋아하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